이번 시간에는 2019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광역여자고등학교 통합과학 문제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 물의 형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래요. 물의 형성 과정. 자, 그러면 산소 원자랑 수소 원자가 결합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물 분자가 되는데 얘네들은 공유 결합을 해요. 공유 결합을 해. 자, 그래서 산소와 수소 사이에는 어떻게 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기 때문에 단일 결합이 형성된다라는 내용 맞는 내용이고요. 자, 물 분자를 형성할 때라고 나와 있어. 그치? 물 분자를 형성할 때 수소에서 산소로 전자가 이동한다라고 나와 있지. 전자가 이동하는 것은 아니죠. 전자를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내용. 디귿. 물 분자에서 산소와 수소는 모두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 산소 같은 경우에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수소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더라. 그래서 맞는 내용. 답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자, 원자 A씨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거래. 그러면 이 원자들이 뭔지부터 알아야 된단 말이야. 자, A 같은 경우에는 원자 핵의 핵 전하량이 3 플러스니까 리튬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B는 8 플러스니까 산소, C는 17 플러스니까 염소다 라는 거 알 수 있어. 자, 이 중에서 금속 원소는 뭐밖에 없다? A인 리튬만 금속 원소죠. 그래서 기억 내용 맞고요. A와 B는 1대1의 개수비로 결합한다. 자, 이온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돼. 그치? 리튬은 Li 플러스 형태로 되고요. 산소는 산화이온 되면 O2 마이너스 돼. 그럼 얘네들이 결합하는 개수비는 몇 대면? 2대1 형태로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내용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디귿. B와 C의 안정한 이온 전자 배치임으로써, 자, 안정한 이온의 전자 배치죠. 그죠?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산소 같은 경우는 산화이온 되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지만 C는 염화이온 전자 하나를 얻으면서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더라 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래서 옳은 답은 기억 하나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3번 문제.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주기율표 일부 나오면은 일단 주기율표를 완성을 시킬 거야. 원래는 다 이렇게 적는 게 좋아요. 수소, 헬륨 이렇게 해서 다 적는 게 좋은데 우리는 주어진 것만 정리를 할게요. 자, 베릴륨이고 C는 산소, D는 네온, E는 알루미늄, 그리고 F는 아르곤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거 물었다. 그치? 자, A, B, E는 양이온이 되기 쉬운 여기까지 맞아. 그치? 금속 원소이다 그랬는데 A는 수소이기 때문에 비금속이죠. 그래서 기억 내용은 틀린 내용. 니은 C, D, F는 비금속은 맞아. 그치? C, D, F는 비금속은 맞는데 음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했다. 그치? 근데 D와 F는 뭐다?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18쪽 원소인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음이온이 되지 않는다. 이온이 될 수 없다. 자, 디귿. C와 E로 이루어진 안정한 화합물을 물었다. 그치? C는 16족 원소고 E는 13족 원소다. 그치? 그래서 C 같은 경우에는 이온 결합하니까 O2- 형태, E 같은 경우에는 Al3 플러스 형태잖아. 그래서 개수비가 2대1로 결합이 되니까 Al2O3 형태로 된단 말이야. 그래서 E2E3이다. E2C3이다 라는 내용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3번 하나만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 나오면은 일단 수용액부터 이렇게 정리를 뽑아낼 거야. 자, 이렇게 수용액을 뽑아내면 수용액은 이온 상태로 되어 있죠. 묽은 염산은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질산칼륨은 칼륨이온과 질산이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건 양이온,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건 음이온이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자, 이때 수소이온 때문에 마이너스 극 쪽으로 붉게 변하는 거지. 자, 문제는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이온, 양이온을 찾으라는 얘기잖아. 수소이온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이동한다? 칼륨이온도 이동한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서술형 1번. 화학결합으로 형성된 거다 라고 나와 있어.
공유결합 물질과 이온결합 물질을 모두 구분하여 쓰시오. 공유결합 물질은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산소기체 공유결합하고 있고요. 설탕도 공유결합하고 있어요. 염화칼슘, 칼슘이 금속, 비금속이니까 이온결합. 산화마그네슘, 마그네슘이 금속, 산소가 비금속이니까 이온결합하고 있다. 그래서 공유결합하고 있는 것은 산소와 설탕, 이온결합하고 있는 물질은 염화칼슘과 산화마그네슘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서술형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결합 물질을 찾으라고 했어. 이온결합 물질을 찾을 때 전기전도성을 먼저 봐. 전기전도성을 먼저 봤을 때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없는데 액체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있는 것이 이온결합 물질이야. 금방 정리했다, 그지? 그래서 B 되고요. 그렇게 생각한 결정적인 근거 뭐였다?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없고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서술형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성질을 갖는 물질 신맛이 나고요.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는데 탄산칼슘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대. 이렇게 공통적인 성질을 가진 것이 산이죠. 자, 그럼 다음 보기에서 산인 것들을 찾으라고 했어. 황산이 산, 수산화칼륨 염기, 수산화칼슘도 염기, 수산화마그네슘도 염기예요. 자, 그러면 산을 찾았으니까 어떻게 하래? 자, 예시를 참조하여 이온화 반응식을 쓰라고 했지. 그럼 황산 H2SO4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 EH 플러스 SO4 E- 형태로 나타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세포에 존재하는 한 종류의 핵산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오면 그림부터 분석해야 돼. 이중나선 구조니까 이 핵산은 뭐다? DNA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당은 디옥시리보스죠. DNA니까 디옥시리보스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고요. 자, 염기들이 결합을 하고 있대. 근데 이중수소결합, 삼중수소결합하고 있으니까 기억 니은은 누구다? 아데닌과 타이민, 디귿 리을은 구아닌과 사이토신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기를 볼 거야. 가는 리보스다. 아니죠. 뭐라고 했다? 디옥시리보스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디옥시리보스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될 거고요. 자, 기억과 니은은 상보적인 염기의 결합이다 라고 나왔다. 기억과 니은은 맞죠. 상보적 염기의 결합이다. 아데닌과 타이민이 결합하고 있는 거네. 기억 니은은 각각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은 RNA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타이민이다 라고 돼야 되겠네. 타이민 T 중 하나이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5번의 답은 니은 하나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핵산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와있어. 핵산의 구성 단위 뉴클레오타이드이다. 맞죠? 그래서 기억 내용 맞고요. 기본 단위는 인산당 염기가 1대 1대 1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DNA 이중나선 구조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중나선 구조 중에서 한 가닥이 뭐 된 거? 전사된 것이 RNA지. 그래서 디귿은 틀린 내용이니까 답은 3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7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DNA와 유전자에 대한 설명. DNA는 유전정보 존재하고요. 유전자가 직접 작용하는 거 아니죠. 유전자가 어떻게 돼? 전사랑 번역 과정을 거쳐서 생물의 형질이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2번 될 거고요. 하나의 DNA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존재하고 있고요. 생물의 종에 따라 염색체 수와 모양 다르고 유전자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다 맞는 내용이지.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8번 문제 볼게요. 자, 진핵세포라고 나와 있고요. 자, DNA가 있고 RNA로 뭐돼? 전사되죠. 이렇게 전사되는 장소 어디였어요? 세포질이었다. 나는 RNA에서 폴리펩타이드 되는 거 번역 과정이라고 두면 되고요. 번역 과정은 세포질 아니죠. 전사는 핵속이죠. 미안해요. 핵속이고 번역 과정이
세포질에 있는 어디에서? 리보솜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요렇게 두고 문제를 볼 거야. 과정 가는 전사, 나는 번역이라고 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가는 핵에서, 나는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맞죠? RNA 구성하는 염기 3개가 한 조가 된데 이 한 조를 코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코돈이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서술형 4번 문제 볼게요. DNA에 있는 유전 정보가 RNA를 거쳐 단백질로 전달되는 정보의 흐름을 일컫는 원리다. 그치? 기본적으로 이 원리는 알아야 돼. 생명 중심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 중심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지? 자, 서술형 5번. 눈동자의 색, 머리카락 모양 같이 생물이 나타내는 특성을 뭐라고 해요? 형질이라고 해. 특성을 형질, 형태나 성질, 형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유전 정보가 저장된 DNA의 특정 부분을 뭐라고 한다? 유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5번에 2번. DNA에 있는 유전자를 원본으로 하여 RNA를 만드는 과정 뭐라고 해? 전사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RNA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을 번역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됐지? 자, 서술형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6번 문제. 자, 전사와 번역이 일어나는 과정의 코돈표의 일부이다. 그러면 그림에서 비어있는 부분들 일단 먼저 정리를 할 거예요. DNA에서 상보결합하니까 여기는 구아닌, 타이민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서 AUG라고 하는 거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만들어졌으니까 나가 RNA로 뭐 된 거다? 전사가 되었다라는 거. 그럼 얘는 사이토신, 아데닌이니까 여기 나오는 것은 구아닌, 유라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볼 거예요. 가에 땡땡땡에 들어갈 염기 3개 뭐였다? 구아닌, 타이민이었죠. 다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아미노산의 이름을 쓰래. AUG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니까 옆에서 찾으면 되지. 메사이오닌이다. 메사이오닌. 발린을 지정하는 코돈 뭐였다? GUU.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서술형 6번 문제 해결을 했어요. 서술형 7번 문제 볼게요. 페닐케톤염증과 같은 선천성 대사 질환은 뭐의 순서에 이상이 있는 유전자로부터 뭐의 순서에 이상이 있는 유전자야. 그래서 유전자는 누구의 순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DNA에 있는 염기서열 순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염기서열 순서에 이상이 있는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진 효소 단백질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9번 볼게요. 자, 물리 문제고요. 20m/s 속력으로 날아오는 질량 2kg. 자, 속력 나와 있고요. 질량 나와 있어.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쳤다라는 거야. 그지? 반대 방향으로 15m/s의 속력으로 날려보냈대. 이때 충격량 물었다. 자, 충격량은 어떻게 돼? 운동량, 변화량 될 거고요.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돼. 근데 반대니까 나중 운동량과 처음 운동량의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죠. 그래서 나중 운동량을 처음의 속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준다면 나중 속력을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두고 풀어야 돼. 그래서 질량 0.2 곱하기 속력 얼마? 마이너스 15 한 거랑 빼기를 처음 운동량 0.2 곱하기 20 한 거 해주면 돼.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3 나올 거고 마이너스 4 되니까 얼마 나와? 마이너스 7이지. 근데 크기를 물었으니까 절대값 로 구해주면 돼. 그래서 변화된 양은 7Nm/s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됐죠? 자, 10번 100m 경기에서 결승선을 통과한 후 바로 정지하지 못한다. 뭐 때문이니? 관성 때문이지. 관성. 첫 번째 보기만 읽고 관성이라는 거 알면 되고요. 자, 이러한 현상과 관련된 성질에 의한 피해를 줄이는 안전장치, 안전띠다. 그치? 딱 멈췄을 때 앞으로
계속해서 운동하려는 것을 막아주는 게 안전띠였고요. 모서리 보호대나 자동차의 에어백 같은 경우에는 충격량이 일정할 때 뭐를 길게 해? 시간을 길게 함으로 해서 충격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관성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 기억 하나만 됩니다. 11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는 수평면에서 9m/s의 속력으로 운동하던 질량 0.5kg인 공이 벽에 정면으로 충돌했대.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대. 그거 보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 반대 방향의 이 속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둘 거고 왼쪽 방향을 이 방향을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둘게. 그래서 처음 운동량을 어떻게 두냐면 0.5 곱하기 마이너스 9 이렇게 둘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4.5로 둘 거고요. 나중 운동량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둘게. 0.5 곱하기 V라고 둘 거야. 그리고 이 넓이를 계산을 했더니 시간 힘 그래프에서 넓이가 나타내는 것이 충격량이잖아. 그래서 넓이는 충격량이라고 두고요. 운동량 변화량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자, 이 운동량 변화량이 계산하니까 8 나왔단 말이야. 그럼 운동량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돼. 그쵸? 그러면은 얘네들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어떻게 나와? 8이라고 하는 것은 0.5V 마이너스 4.5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은 이거 얼마 나와요? 0.5V 플러스 4.5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4.5를 넘어가면은 0.5V는 얼마 나와요? 3.5가 나올 거고, 그럼 V 값이 얼마 나와? 7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충돌 후 공의 속력 값은 7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11번 문제 이렇게 해결을 했어요. 자, 12번, 13번 문제야. 자,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다라고 나와 있어. 속력이 0이고요. 그리고 질량이 3kg이다 라고 나와 있지. 자, 지금 그래프에서 시간에 따른 힘 그래프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안쪽의 넓이가, 아래쪽의 넓이가 나타내는 것이 뭐였다? 충격량이다 라는 거 알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은 2초일 때 물체의 속력으로 옳은 것은 물었어. 자, 그러면 처음 운동량이 얼마라고요? 처음 운동량이 0이지. 정지하고 있으니까 나중 운동량을 구해야 돼. 나중 운동량을 구해야 되는데 넓이 2초까지의 충격량 구하면 되지. 넓이. 그러면 2초까지의 충격량이 얼마 나온다고요? 2, 6, 12라고 하는 충격량이 나와. 그러면은 운동량 변화량이 12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처음 운동량이 0이니까 나중 운동량이 10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해? 질량 3kg 곱하기 속력 V로 구하면 되니까 V 값이 얼마 나와요? 4m/s 나오겠네.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13번 문제 볼게요. 0에서 4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물었다. 뭐 구해주면 된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넓이 구해주면 된다 그랬다. 그지? 그래서 0에서 2초까지의 넓이가 얼마? 2 곱하기 6 해서 10이 나올 거고요. 2에서 4초까지의 넓이가 얼마 나와? 2 곱하기 3 해서 6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친 넓이가 18 나오니까 답이 5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죠?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가는 정지해 있는 질량 M, EM이다. 그치? 그러면 속력이 0인데 질량이 M이고 EM이다 라는 거야. 힘을 작용했대. 그래서 그래프에서 시간에 따른 힘 그래프 나와 있다. 그럼 이때 넓이가 뭐라 그랬다? 충격량이라고 했는데 넓이는 서로 같다라고 했어. 그럼 충격량이 같은 거야. 그럼 나는 식으로 나타낼게요. IA, A의 충격량과 B의 충격량이 같대. 근데 그래프에서 B에 해당하는 시간이 더 긴 거잖아. 그래서 A의 시간보다 B의 시간이 더 길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충격량이 같은데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었는데 시간이 길면 힘이 작아진다는 사실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힘은 B가 더 작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됐지? 자, 그리고 자, 충격량이 같대. 충격량이 같으면 운동량 변화량이 같잖아. 그러면 왼쪽 그림에서 IA랑 IB 충격량이 서로 같으니까 뭐가 같다? 델타 PA. A에 대한 운동량 변화량과 B에 대한 운동량 변화량이 같다라는 거야. 근데 질량을 봤더니 A의 질량이 B의 질량보다 작다. 그지? B의 질량이 더 커.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속도였잖아. 그치?
그래서 처음에 정지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속력을 구하면은 어차피 운동량 변화량이랑 나중 운동량이랑 같기 때문에 질량이 클수록 속력이 느려진단 말이야. 그래서 VA가 VB보다 빠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얼마나 빨라? 2대1. 질량비가 1대2니까 속도비는 2대1로 빠르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A가 B 값보다 더 큰 값을 가진 것은 속도 더 크고요. 나머지 다 같고, 그 다음에 뭐가 크다? 힘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물체가 받은 평균 힘 크고요. 그리고 힘이 작용한 후 물체의 속력이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5번 문제 볼게요. 15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길이가 다른 두 간 A, B 속에 질량이 같은 구수를 넣었대. 자, 그리고 동시에 같은 크기의 힘으로 관을 불었대. 자, 질량이 같다라는 조건 하나 하고, 그리고 같은 크기의 힘으로 관을 불었다라는 거야. 근데 길이가 다른 두 관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길이가 길다라는 얘기는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얘기야. 힘이 같을 때 시간이 길어지면 뭐가 커져? 충격량이 커졌다라는 얘기고, 충격량이 커졌다는 얘기는 운동량 변화량이 커졌다라는 얘기야. 둘 다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운동량 변화량이 커졌다는 얘기는 나중 운동량이 크다라는 얘기다. 그치? 그래서 나중 운동량이 큰데 질량이 같기 때문에 뭐가 크다? 속도가 빠르다라는 얘기 돼. 그래서 관을 빠져나가는 구슬의 속도는 A에서가 더 컸다라고 나와있지. 그러면 A의 길이가 더 길다라는 얘기야. 그치? 구슬이 받은 평균 힘은 A와 B에서 동일하다. 힘은 똑같다. 맞아요. 구슬이 받는 힘의 시간은 A에서가 B에서보다 길다. 맞지? 시간이 더 길다. 이와 같은 원리로 자동차의 에어백이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하여 운전자의 안전에 도움을 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충격량이 일정할 때 시간을 길게 하면 힘이 감소한다라는 원리를 이용한 거죠. 얘는 시간을 길게 하면 어떻게 돼? 충격량이 커져서 속력이 빨라진다니까 디귿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죠. 좀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죠?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는요. 표의 가와 나는 각각 지각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와 원소의 질량비를 나타내는 것이다. 누구와 누구? 지각과 생명체야. 그치? 자, 그럼 산소가 제일 많고 규소가 두 번째로 많은 건 누구였어? 지각이었죠. 그리고 산소가 제일 많고 얘가 지각이니까 나는 생명체가 될 거고요. 생명체에서는 산소 다음에 뭐가 많다? 탄소가 많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각은 가이다. 맞지? 나는 유기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유기물이야. 물과 무기, 염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는 내용이네. 기억은 탄소잖아. 그지? 탄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4개이기 때문에 최대 4개의 원자와 공유 결합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볼게요.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그림 가에서 다는 세 가지 규산형 광물의 기본 결합 구조를 나타낸 거래. 자, 가는 독립형 구조 될 거야. 독립형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거 누구였다? 감남석이었죠. 그래서 각섬석 아니고 얘는 감남석이 돼야 돼요. 기억은. 자, 나는 단사슬 구조야. 그치? 단사슬 구조고요. 나는 복사슬 구조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그지? 판상구조 아니고 복사술 구조이다 돼야 되고요. 자, 나하고 다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공유되는 산소수가 나보다 다가 많아. 공유되는 산소수가 많다라는 얘기는 산소의 수가, 그냥 산소의 수가 적다라는 얘기야. 공유해서 서로 같이 가지기 때문에 그만큼 산소의 수가 적어도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규소의 수에 비해서 산소의 수 물었으니까 다가 산소의 수가 적으니까 나가 더 많다. 나는 다보다 산소의 수가 많다라는 얘기 맞죠? 그래서 답은 디귿 하나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지? 18번 문제 볼게요. 18번 문제.
탄수화물 구분 나와 있고요. 단위체는 포도당이다 라는 거 알면 돼요. 중성지방은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그리고 단백질은 아미노산 되겠죠. 자, 펩타이드 결합을 하는 것은 A가 아니라 뭐 아미노산이죠. C가 펩타이드 결합을 해요. C의 배열 순서에 따라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갖는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 그리고 구조에 따라서 입체 구조에 따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요. A, B, C 모두 탄소화물이기 때문에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5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세 가지 물질을 구분하는 과정이다. 탄수화물, 단백질, DNA 나와 있고요. 자, 아래쪽부터 볼게요. 여기가 탄수화물인데 항체의 주성분인가? 라고 나와 있어. 항체의 주성분은 누구다? 단백질이다. 라는 거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단백질 될 거고요. 그럼 A에는 뭐가 들어가? 헥사닌, DNA 들어가겠네. 그러면 가에 들어갈 거 보자. 뉴클레오타이드가 단위체인가? 헥산에 해당하는 것만 이다, 그치?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거 맞고요. 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DNA는 유전 정보 저장하는 거 맞죠? 니은도 맞는네요. 글리코젠은 어디에 속해? 탄수화물이니까 C에 속한다 돼야 되죠. 그래서 답은 4번 기억 니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20번 문제. 그림은 어떤 신소재 물질이다 라고 했어. 신소재인데 자석이 떠있지, 그지? 그래서 얘는 초전도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초전도체라는 거 알 수 있고, 자석이 떠있는 모습은 마이스너 효과라는 거였죠. 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장이 0이 되기 때문에 전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라는 것들도 알면 되고요. 자, 그래서 마이스너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임계온도보다 낮다라는 거지. 이때 초전도체의 성질이 나타나는 거야. 자, 이 상태면은 전류가 흐르면 그랬다, 그지? 전류가 흐르면 전기저항이 얼마야? 전기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열이 발생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내용. 이 신소재는 자기부상 열차에 이용될 수 있다. 마이스너 효과, 자석이 뜨는 성질을 이용해서 자기 부상 열차에 이용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21번 문제 볼게요. 투명하고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뭐였어? 그래핀이다 라는 거 바로 알고 넘어가면 되겠네. 22번 문제 볼게요. 자연의 생명체와 그것을 모방한 신소재 나와 있어요. 상어비늘 전신 수용법 맞고요. 스티키봇 나와 있다. 얘는 뭐야? 도마뱀, 게코도마뱀의 발바닥에 있는 작은 털들이죠. 선모를 이용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니은이 옳지 않은 거야. 독고마리 열매, 벨크로 테이프, 홍합의 족사, 의료용 생체 접착제, 공작의 깃털,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이거 말고도 나머지 것들 생체 모방 기술에 대한 예들 있으니까 그런 것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광역요구 통합과학 1학기 기말고사 기출문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